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양승철 소아청소년과 의원 양승철 원장입니다. 요즘 여름이 되면서 또다시 수족구병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수족구병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사진들을 좀 보완을 해서 사진으로 보는 소아청소년과 질환 수족구병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수족구병은 말 그대로 손수, 발족, 입구, 그래서 손발, 입에 발진이 생기는 그런 병을 수족구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입안에 생긴 발진을 보면은 이렇게 수포가 터져서 물집같이 잡힌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입 천장에도 생기지만은 혀에도 생길 수가 있고 양쪽 볼에도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 주변에도 이제 수포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입 주변에도 발진과 수포가 이렇게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나아가는 그런 상태의 입 주변 수족구병 환자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면 수포가 터지면서 딱지가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손에 생긴 수포를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이렇게 큰 물집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이렇게 수포가 좀 크게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팔 쪽에 이렇게 수포가 큼직큼직하게 생겼다가 약간 이렇게 말라가는 그런 양상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어린 아이인데요. 이제 발바닥에 이렇게 큰 수포들이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무릎에 생긴 그런 수포입니다. 이게 물집이 보이면은 저희가 수족구병을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다리에 생겨 있는 이런 발진을 보여주는데요. 이런데 보시면은 수포들이 여러 개가 잡혀 있고, 이쪽 위쪽으로는 좀 딱지가 생기면서 조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포와 딱지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양상은 보통 수족구병이 생기고 나서 3일에서 4일 정도 있을 때 보이고요. 이렇게 수포가 크게 생기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12개월 전후에 어린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엉덩이 위쪽으로 생기는 발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포가 크게 잡힌 것을 보여주고 있고, 붉은 발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엉덩이와 항문 주변에도 이 발진과 수포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기저귀를 끌러서 엉덩이와 항문 주변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엉덩이에 생긴 그런 발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릎 쪽에 이렇게 수포가 크게 생겼다가 조금 가라앉는 양상의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런 큰 수포들이 생겨 있고, 그 주변으로 많은 발진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수포가 딱지가 되는 부위가 있고, 이제 수포가 남아있는 부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5일에서 7일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수포가 다 딱지가 돼서 이렇게 딱지가 앉게 됩니다. 이렇게 수포가 다 없어지고 저렇게 딱지가 생기게 되면 이제 수족구병의 전염성이 거의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한 5일에서 7일 정도 되면서 수포가 다 딱지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딱지가 앉은 것은 다 수포가 말라서 딱지가 된 것입니다. 이 수족구병이 이렇게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서 수포가 다 가라앉고 딱지가 앉은 다음에 그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전염성은 그 이후에도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약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수족구병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수족구병이 끝나고 나서 2주에서 4주 정도 후에 이렇게 손이나 발이 벗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게 무슨 큰일이 아닌가 해서 걱정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손발이 벗겨지는 것은 정상적인 증상 중에 하나고, 수족구병이 끝나고 2주에서 4주 이후에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 발가락이 이렇게 벗겨지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발바닥에도 이렇게 벗겨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이 많이 벗겨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 발 벗겨질 때는 뭐 가려움증이나 통증이 없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가락이 크게 벗겨지고 있고, 뒤쪽 발가락도 벗겨지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에서 4주 정도 지난 후에는 가끔 이 손톱, 발톱이 빠지면서 새로 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손발에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서 손톱의 모근 부위에서 병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보통 2주에서 4주 후에 손발톱이 빠지면서 새 손톱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톱이나 발톱이 빠지고 나면 깨끗하게 손발톱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 손톱이나 발톱이 빠질 때 덜렁거리면서 아파한다면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하고 덜렁거리는 것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통증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수족구병이 끝나고 나서 2주에서 4주 후에는 손발에 벗겨지는 증상 그리고 손톱, 발톱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가져온 사진인데요. 입술 주위에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경우에는 수포가 이렇게 입 주변으로 전체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몰려서 어느 한 부위에 다다다다닥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술 헤르페스는 그 나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나는지 아니면 퍼져서 나는지 이것을 가지고 감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족구병의 원인 바이러스는 이제 장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데요. 영어로 엔테로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장 바이러스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 바이러스가 원인이 많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장 바이러스에서 가장 흔한 것은 콕사키 바이러스라는 녀석입니다. 이 콕사키 바이러스는 우리 아이들의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그런 원인이고 타입이 A16이 가장 많다고 그러고 다른 A형 바이러스가 또 원인이 될 수도 있고 B형도 B2, B5 같은 경우에 원인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콕사키 바이러스는 수족구병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바이러스고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근데 장 바이러스 중에서 엔테로바이러스 71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바이러스 71형 같은 경우는 뇌염과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많이 유행해서 큰 문제가 됐었던 그런 바이러스 형태이고요.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한 뇌염,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족구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고열이 있고 구토가 심하다면은 혹시 수족구 바이러스에 의한 뇌염이나 뇌수막염 증상은 아닌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족구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족구 바이러스는 냉장고 안에서도 생존을 하고 50도 이상 가열을 해야지 사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알코올 소독으로 죽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손을 비누로 잘 씻는다거나 세제를 이용해서 락스 같은 걸 이용해서 소독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알코올 소독으로 전염을 예방할 수 없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족구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가장 높은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무증상 잠복기가 3일에서 10일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증상 잠복기 기간 내에 전염성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 이 시기 내에도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수족구병 환자가 한 명이 발생이 되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잠복기에 걸려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되고 이 잠복기에 있는 아이들은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전염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10명이 한 반을 이루고 있다면 한 아이가 걸렸을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이내에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수족구병에 감염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리 조치만으로 예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 이 수족구병이 되겠습니다. 이 전염력은 일주일간 제일 강하기 때문에 일단 증상이 나타나서 진단을 받았다면 일주일간은 격리 조치를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손이나 입으로 해서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고 물집이 터지면서도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 발, 입에 물집이 생기고 열이 나고 애가 잘 못 먹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럴 때는 꼭 수족구병이 아닌지 확인을 하도록 하시고요. 치료는 특별한 치료가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지만 입안을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해열 진통제를 사용하거나 잘 못 먹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오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우유나 분유를 좀 차갑게 먹이면 먹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병원에서 판매하는 그 먹는 수액 같은 것을 물 대신에 계속 주셔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유나 뭐 요거트, 요플레 같은 거 이런 것을 차게 해서 씹지 않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유동식으로 먹일 경우에는 먹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다시 수족구병이 유행하고 있어서 이 수족구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관심 있는 댓글은 저희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